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홍정현님이 합격 맛집 찾아왔습니다. 고3 대학 추가 합격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가고 싶어하는 학과인데 합격 맛집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합격 기원 부탁드립니다. 추가 합격이면 맨 마지막에 반전이 묘미 아닌가요? 아직 시간 남아있지 않습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네, 되겠지요. 네, 되겠죠. 네. 그리고 파란 대문님 2025년 시선집중 3대 뉴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뭔데요? 어떤 건지 감이 좀 잡히세요, 제 입이? 전혀 안 잡히는데요. 네, 시선집중 3대 뉴스예요. 첫 번째, 긴박했던 1월 주말에도 생방송. 예. 기억나시죠? 그럼요. 그리고 두 번째, 아침 시사 프로 부동의 1위.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막내 작가의 인기가 제이비를 앞섰다. 예. 자기 입으로 저렇게 뻔뻔하게 전해주는. 아니, 제가 꼽은 게 아니라 파란 대모님이 꼽아주신 거예요. 저 멘탈,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는 네. 이런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이비 제가 그렇게 자만하거나 거만한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멘트를 준비했어요. 네. 아유, 그런가요? 어디 감히 제가 제이비 인기를 넘어서겠습니까? 아이고, 예. 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건 무슨 지금 멘트죠? 예. 말을 하세요. 자, 다음은요. 1127님. 또 제 얘기네요. 또 이걸 골라서 읽는 건 아니고 PD가 올려준 거예요. 참고로. 더마카의 카랑카랑한 음성에 6시에 응접이 시작되는 하루 피곤이 싹 누그러드는 활력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잘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 네. 그냥 그리고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용접이라고 하셨네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침 7시에 무슨 응접을 해요. 응접을 하기를 지금 응접실이 있어요. 용접. 네, 그 회장님 방에나 있는 거예요. 응접실은. 네. 아니 뭐 그런 제 잘못을 꼬집지 마시고 요런 멘트에 좀 어떻게 좀 멘트 좀 얹어보세요.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게 많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왜냐면 제이비가 또 잘 삐져요, 여러분. 그래서 네, 1523님 어째 오늘 아침 제이비께서 제대로 삐딱하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정신을 살려서 뉴스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한 대목 들어보시죠.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형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저는 법리상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 위법과 체제 전복의 고의는 엄격히 구별되는 구성 요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의 이유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죄 그 자체를 언급한 이유는 뭐 분명합니다.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 지금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내란을 전제로 해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아마 이런 논리 구조를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동혁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딱 한마디 있는데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상당히 도발적인데 무슨 의미입니까? 자, 저 주장의 유효 기간은 길어야 한 달입니다.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판결이 줄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판결에서 내란죄를 인정하면 어쩔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래봤자 1심 판결에 불과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저런 입장을 끌고 갈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어떤 정치적 운명을 맞게 될까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건데 1심이니까 만약에 1심에서 내란죄를 인정을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나설 겁니까? 스탠스를 이렇게 잡을 겁니까? 그러면 국민 여론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하지만 저는 지금 주어를 국민의 힘으로 썼습니다. 주어를 장동혁 대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울 수도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징가님이 야당 대표가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하네요. 어떤 것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하는 걸까요? 본인의 자리 보존을 보고 발언하는 건 아닌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에비추님은 칼로 사람을 찔렀다고 살인 미수는 아닙니다. 뭐 이런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직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출장 기록인 17시간 12분을 넘어섰고요. 지금까지 발언 시간이 19시간 30분을 넘겨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4시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이거를 채울지 좀 관심인데 이걸 채우는 게 장동혁 대표에게는 무슨 의미인가요? 그건 모르겠고요. 국민의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기록이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 울림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좀 따져볼 문제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다른 네.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란 특검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불기소 결정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결정문을 보면 12월 3일 그날 밤에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자 법원 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도 동조하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내용을 접하면서 떠올린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인데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뭘 됐습니까? 박성재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묻고 또 물어도 풀리지 않는 의아함인데, 자, 특검의 불기소 결정문을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이 불기소 판단의 근거가 얼마나 튼실한지라고 하는 것은 논외로 치고 그냥 불기소 결정문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치면 대법원장 이하 법원 행정처장과 사법부 주요 간부들이 모두 위헌 위법성을 즉각 판단할 정도로 아주 간명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위법성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영장전담 판사가 볼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의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박 판사가 아주 고차원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디스했다라고 이해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법률적 소양이 극히 떨어지는 인물이라고 바라봤기 때문이라면 이해가 된다. 그것 말고는 이해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JB가 12월 3일 밤에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라고 지금 전해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촌철님들, 당장 멈춰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은 언제 저런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한 게 아니라 네. 특검이 조사해 봤더니 그렇다라고 특검이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네. 그 조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가 참 거시기하다. 이 그러니까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물음표, 그리고 왜 국민에게 그러면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냐. 여기에 또 촌철님들은 물음표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요. 대한항공에서 제공한 초대권으로 160만 원 상당의 최고급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30일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 비서관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아무개 전무개 칼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면서 서귀포 칼호텔 로얄 스위트룸 예약을 문의를 합니다. 이 비서관은 김 원내대표가 애당초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인 초대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용기한 연장을 요청을 했고 대한항공 관계자가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서 사용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새 초대권을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로 로얄 스위트 객실을 이용을 했고요. 로얄 스위트룸 1박 숙박비는 72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자,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 뒤에 자녀분도 침실에서 투숙을 원하시면 엑스트라 베드 추가 가능합니다라는 호텔 쪽 회신을 전달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이틀치 로얄 스위트룸 숙박 요금 145만 원에다가 두 사람의 조식 비용 12만 8천 원, 여기에다가 추가 침대 이용료 7만 원까지 해서 도합 164만 8천 원을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따져볼 게,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이때 국회 교통위원회에 어떤 현안이 있었냐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 초대권을 받은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 올해 6월까지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정무위원회에서도 마일리지 정책 등 대한항공과 관련된 현안이 걸려 있었습니다. 로얄 스위트룸을 실제로 활용한 시점에 있어서는 정무위원회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 이러면 직무 관련성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직무 관련성 문제가 확인이 되면은 금액은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자, 관련해서 주목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겨레 기자한테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상임위원회의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의원실로 대한항공 숙박권이 보호자 직원에게 전달돼서 보호자진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의원실처럼의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은근히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만 받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들이 모두 김병기 원내대표와 같은 이런 초대권을, 숙박권을 모두 받았다면 이건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수조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로 연결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나라사랑님, 이유 없는 혜택은 없는 법인데 받을 때 왜 거절하지 못할까요? 세비도 많이 받으면서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짱구님, 오얏나무 아래서는 각근도 고쳐 묶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고쳐 묶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본인 해명은 아직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라오지 않아서요. 어떤 해명이 나올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 문제 등을 다룰 연석 청문회를 30일과 31일 이틀간 열기로 했습니다. 5개 상임위가 모두 총 출동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어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 업계의 조사사국은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인데요. 이 조사사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투입을 해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탈쿠팡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지난 19일에 쿠팡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1,488만 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추석 연휴가 있었던 지난 10월 6일 이후 2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쿠팡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10월 25일 이후 줄곧 1,500만 명대를 상회해 오다가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 1,700만 명대까지 오히려 치솟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지난 1일 최대치 1,799만 명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자, 근데 왜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뒤에 오히려 치솟았는가? 궁금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객정보 변경 또는 탈퇴 시도를 위해서 접속하느라 확 늘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는데요. 이 일 끝난 다음에 쭉 빠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결제액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지난 19일 쿠팡 일일 결제 추정액은 1,309억 원으로
10월 3일 이후 금요일 기준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전인 지난달 28일과 비교하면 6.8%가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열거한 조사에서 기점으로 19일이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 이 시점은 국회 청문회 이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한마디로 더블로 실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뿐만 아니라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처법에 대해서 추가 실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쿠팡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프레님이 저도 줄이고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도 탈팡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반면에 이렇게 되면 쿠팡 노동자들은 또 어떻게 되나요? 라는 걱정도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공정님은 청문회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정말 엄단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노동을 탄압하고 대한민국을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나쁜 기업에 대한 철퇴가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조직폭력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담긴 편지가 공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오세원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공업연구사가 이 편지를 감정한 결과 조작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선임 공업연구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걸 묵살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오세훈 연구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나와서 감정서 작성을 마치고 결재를 올렸는데 상급자가 다른 의견이 있어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해서 계속 지연됐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난달 14일 법무부에 선임 공업연구관과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장이었던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등 4명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대검으로 이 사건을 보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대검이 내부 감찰을 하라라고 법무부는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대검에서 벌어진 일인데 대검 보고 감찰하라고 하니 감찰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당연히 따라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여 그때의 대검과 지금의 대검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해서 대검 보고 알아서 감찰하라고 한 걸까요? 하지만 이건 원칙에도 맞지 않고 현실에도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검 수뇌부는 교체됐을지 몰라도 실무진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기 식구 감찰을 얼마나 철저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을 접수하고 근무시간 기준으로 8시간 이내에 다른 기관에 이송하게 돼 있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열흘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위반도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이 지금 따라붙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티스님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건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여행조아님은 덫을 놓는 건 아닐까요? 지켜보다가 징계.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JB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